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이런 말씀 들어봤나 모르겠습니다. 어떤 거요, 목사님?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용하신 확성기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얘기를 우리가 듣기를 원하셨으면 고난이란 걸 통해서 확성기라고까지 얘기하셨을까 싶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네.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예. 그래서 오늘 모실 초대 손님의 삶의 고백도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극단 라하프 단장이신 김재은 지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머, 반갑습니다. 너무 단원 모두가 발달장애인인 뮤지컬 극단 라하프의 김재은 단장. 하나뿐인 아들의 장애를 받아들여야 했던 그녀를 만나주시고 아들과 그의 친구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뮤지컬 무대의 단장으로 서게 하신 하나님. 발달장애인 자녀들의 방학 프로그램으로 시작해 정식 극단으로 대한민국 국회 대상을 수상하며 해외에 진출하기까지 극단 라하프 김재은 단장과 발달장애인 단원들을 변화시킨 아름다운 회복 스토리가 지금 공개된다. 정말 우리 뮤지컬 계속하게 해주세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떤 대학이든지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이 언니를 사랑하신대. 그런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한길이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한길이의 엄마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됐어요. 미인이 찾아오셔서 단아하시고. 예, 제가 가면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음성도 너무 좋으시고요. 네, 우리가 소개하기를 극단 라하프 네. 단장님 네. 이렇게 소개했는데 이름도 좀 특이하고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예. 어떤 극단이세요? 네, 저희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든 발달장애인 뮤지컬 극단이고요. 오. 네. 맨 처음에 나사렛 대학교 그 재활자립학과가 네. 발달장애인들이 진학할 수 있는 유일한 4년제 대학이에요. 예, 거기에 학부모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학부모회 활동을 하다가 뮤지컬을 시도했는데 네. 그게 이렇게 극단으로 발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학과를 만들어 주신 분이 임승환 총장님이셔서 네. 총장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 그 운행하시다 이런 말로 라하프 이렇게 지어주셔서 우리 아이들한테 뮤지컬을 하면서 세상을 다 이렇게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비상하라 이런 뜻으로 예, 라하프라고 지어주셨어요. 히브리어 네, 거군요, 맞습니다. 라하프가. 네. 네. 운행하시다, 비상하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시고 같은 학과 그러면은 같은 학교 아이들이 모여서 뮤지컬을 한 게 계기가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아이들을 대학에 보냈는데 아이들이 생각하는 친구의 개념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대학에 가면 방학 동안에도 막 만나기도 하고 네. 막 이러는데 그냥 학교 다닐 땐 친구였다고 했는데 네. 애들이 방학 동안에 그냥 또 방바닥에 딱 붙어서 한 2달 동안, 3달 동안은 그냥 맨날 핸드폰만 보고 밥 먹고 핸드폰 보고 밥 먹고 네. 핸드폰 보고 그거를 한 이제 여름방학에 한 2달, 겨울방학에 2달 이렇게 하니까 네. 이제 부모님들이 얘네 이렇게 하다간 이제 어렵게 이렇게 비슷한 아이들끼리 만났는데 네. 안 되겠다. 우리가 뭔가 애들을 위해서 방학 프로그램을 해보자. 부모님들이. 예. 예,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뭘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담당 교수님께서 네. 저희 학번 아이들이 이제 원래 발달장애인들이 춤과 노래를 좋아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저희 학번이 또 발표력이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흥이 많군요. 그 5학년이. 네, 그래서 그러면 춤과 노래, 발표력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제 고민하다가 혹시 뮤지컬이 아닐까. 네. 그래서 이제 시도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시작이 됐군요. 네. 라하프가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네.
그래도 그렇지 한 번도 안 해본 거고 그렇죠.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네. 배우는 사람들이나 그래도 또 어. 발달장애 있는 분들인데 네. 만만치 않았을 텐데요. 그러게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 근데 이거를 맨 처음에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한 게 네. 저는 이제 그 한소방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네. 홍보팀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행사를 기획하거나 이제 네. 이런 일을 사역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보면은 성극 이런 걸 그냥 이렇게 때마다 하니까 또. 예, 그렇게 저희가 기획하면 막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우리 또 자매님이 계셔가지고 네. 해주실 줄 알고 거기 또 조명하시는 분하고 부부세요. 신혼 부부신데 저희가 또 어머. 촬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그분들한테 부탁을 하려고 그랬어서 마음을 굉장히 쉽게 먹고 네. 처음에 하게 됐죠. 그러니까 교회 네. 봉사가 그러니까 도움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이 그러면 뮤지컬을 해서 아이들을 통해서 올려보자 했는데 정작 이제 주인공은 아이들인 거잖아요. 아이들은 잘 따라오든가요? 어땠나요? 아니에요. 아이들을 설득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어떤 부분은 발달이 잘 안 되는데 어떤 부분은 이제 나도 대학생인데 이제 부모님들이 하다 이제 뮤지컬까지 시키냐고 막 저항이 엄청 셌어요. 셌군요. 네. 그래가지고 막 간식도 사다 바치고 아침부터 막 끝날 때까지 네. 막 맛있는 거, 뭐 회식 막 네. 이런 거 엄청 사다 바치면서 네. 비위를 엄청 맞췄죠. 그랬더니 좀 따라오든가요, 그러면? 근데 이제 막상 해보니까 네. 애들이 그 시간이 너무 재밌고 또 이제 뮤지컬 배우들이 와서 이제 지도해주고 네. 또 하시니까 아이들이 이제 이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고 그렇죠. 저희 아이들 14명에 지도하시는 분이 5분이셨어요. 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이 상호작용을 하고 네. 이제 그러면서 보통 발달장애인들이 이제 일반 이제 비장애 배우들이나 이런 성인들이나 또래하고 이렇게 교류할 일들이 많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와 또래가 비슷한 분도 계셨고 막 또 이렇게 감동 받으셔서 네. 우리 딸을 거기서 좀 속해서. 좀 그러다가. 부려먹으세요. 막 이래서 보내신 분도 계셨고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렇게 해서 같이 있다 보니까 네. 아이들도 너무 재밌고 그러다 보니까 막 애들이 막 새벽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화장하고 막 이렇게 하게 돼서 예. 맨 처음에 집어넣기는 힘들었는데 이제 뭐 열정에 불이 몸에서 붙었네요. 깔아주니까 신났구나 이제. 그러게요. 예. 안 했으면 어떡할 뻔 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네. 근데 처음에는 이제 학과 발표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뮤지컬이라는 걸 택하신 거잖아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는 뭐 매년 정기 공연할 정도로 이게 정착화가 됐어요. 예.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연습할 공간을 그래서 이제 서울에 이제 하자. 그래서 얘네도 대학생이 됐으니까 네. 이렇게 홍대나 신촌이나 이런 데 아이들이 좀, 몰리는. 그런 데를 다니려면 네. 2호선을 타야 된다. 그래가지고 2호선을 타고 다니는 데를 이제 연습장을 구하려고 했어요. 네. 뮤지컬은 미리 정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데가 좀 환경이 열악한 거예요. 그다음에 사실 저희가 뭐 예산이 있는 게 네. 아니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십시일반 모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돈도 별로 없었는데 그 마로니에 공원에 네. 대학로에 그 이음센터라고 한국 그 장애인 문화예술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오전 타임이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어머. 예비돼 있었네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거기를 한번 가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번 진짜 전화하고 이제 갔는데 네. 마침 저희가 원한 시간에 어머. 딱 그 시간이 비어 있어서 또 아침 시간은 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심지어. 네, 그래서 거기서 시작을 했고 거기서 하다가 이제 저희 연습하는 거 보시고 네. 이제 이음센터 이사장님이 이거를 장애인 문화 콘텐츠로 좀 개발시켜 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권면을 하셔서 네. 이제 좀 엄두를 좀 내볼까 이렇게 됐어요. 한번 그렇게 발표하려고 올렸는데 저희 것 좀 정기적으로 해주세요 부탁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권면받을 정도의 이끄심이 있었는데 그 작품을 처음에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이 작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제 작품은 처음에 이야기는 이제 보통 저희 애들을 그냥 뮤지컬을 한번 시켜보려고 했었던 거였었는데 애들한테 대사를 외우게 하니까 네. 저희 아이들이 지적 장애를 동반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거의 대부분. 네. 그러다 보니까 대사를 외우거나 저희가 또 3주 만에 올려보겠다고 그러니까 뮤지컬에 대해서 너무 몰라가지고 네. 그냥 방학 동안에 이제 여름 휴가 갔다 오고 우리 한 3주 있으니까 좀 네. 재밌게 해보자 뭐 이랬던 거였어서 3주 만에 그게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 3주 만에 대사를 외워서 노래를 부르고 동선을 네. 해가지고 다 올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네. 그러면 자기 얘기만 하겠지. 그래서 너는 지금 엄마가 아프시니까 그 엄마 아프신 거 얘기해. 너는 네. 상황을 네, 너는 자기 지금 이야기를. 썸 타고 있으니까 그럼 얘네하고 얘네는 썸 타는 걸로 해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로 원래 자기네 있었던 얘기들이 네. 그대로 녹아져 있고 그래서 그냥 배역도 똑같이 태영이는 태영이 안기는 이제 너무 낯설지 않은 옷을 네, 입고.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중에 이제 믿음, 소망, 사랑만 네. 이제 저희가 이름을 그 아이 이름이 아니라 믿음이로 이제 뭐 주인공 아이를 믿음이로 뭐 네. 이런 식으로 몇 명만 바꾸고 아. 거의 대부분은 자기 이름에 자기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게 되니까 자기 얘기니까 잊어버릴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올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각자의 자기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관객 입장에서도 또 올려지는 울림이 다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어떻게 간증 뮤지컬이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접근성이 참 좋은 네. 게 자기 경험한 거니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도록 네. 해주셨네. 그렇게 해서 만드셨는데 극단의 단장님이 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게요. 어떻게 단장을 또 맡게 되셨어요? 또. 사실은 이제 학부모 대표를 하면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일이 점점 커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저희가 아이하고 평생 같이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보통 부모님들이 파리바게트를 할까? 네. 뭐 아이스크림 집을 할까? 커피숍을 할까? 뭐 네. 이런 거를 계속 만나면 서로 그 집은 뭐 할 거야? 뭐 이런 거 맨날 물어보고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각자 맞벌이 하는 집이 많은데 네. 이제 저는 한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학부모 대표 그것만 네. 하고 다른 직업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맨 처음에 공연을 올리는데 사실은 애들끼리 노는 것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연이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올라가는 것을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랬는데 아이들이 이제 리허설 한다고 인이어 마이크를 이렇게 다 채웠어요. 네. 그랬더니 나 뮤지컬 배우 됐어 막 이러면서 무대를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놀이터처럼. 근데 애들이 생각보다 너무 잘했어요. 걱정한 것보다. 그러니까 3주 만에 올리는 네. 거니까 뭐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긴장하고 감독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그 지점에 서서 네. 대사를 하고 이러는데 부모님들이 저희가 다 같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있겠지. 그냥 이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진심으로 네. 뭐 우리 딸은 정말 할 수 있을 거야.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래. 걔가 원래 또 좀 노래를 좋아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진심이지 않았던 그런 마음들이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애들은 너무 진지하게 열심히 네. 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희가 정말 부모님들이 너무 부끄러워서 같이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풀이를 하려고 하는데 애들이 막 저한테 막 문자를 보내왔어요. 아줌마, 우리 아줌마, 우리 뮤지컬 계속하게 해주세요. 저 이거 너무 좋아요. 저 이제 연출 선생님하고 저 이거 계속하게 우리 엄마를 어떻게 좀 설득해 달라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네, 그래서 이제 뒤풀이 하는 날 다시 이제 이것을 극단으로 만들기 위한 이제 모임을
이제 준비하게 됐고 그 애들이 막 엄마 아빠를 막 쫄라가지고 네. 막 이렇게 하게 돼서 그래서 아이들 덕분에 이렇게 뮤지컬 단장이 되게 단장까지. 그 아이가 한길이 네. 한길인가요? 네. 한길이가 그러면 장애가 조금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한길이는 아스퍼거라는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서 특히 이렇게 상호작용이나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이런 것을 잘 못 느껴요. 네. 그러니까 같이 몇 년을 이렇게 한 반에서 있거나 같이 모임에 있어도 그 아이 이름 몰라요. 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도 뭐 이렇게 동네에서 뭐 놀이터나 이런 데서 한길아 이러고 부르면 네. 한길이가 쫙 쳐다보고 누구야? 그러면 우리 반 애야. 그럼 이름 뭐야? 그러면 몰라. 근데 그게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청년부에 그 청년들하고 사역도 하고 네. 이렇게 모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행 가서 선물은 사오지만 이름은 몰라요. 아. 그러니까 선물은 사가야 된대요. 네. 그래서 엄청 챙기는데 이름은 이름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이 상황에 저 사람 마음이 어떨까 이런 거에 대한 게 잘 모르다 보니까 네. 이게 친구를 사귀거나 이렇게 사회생활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름을 모른다고 저희 아들도 축구하고 있는데 누구랑 했어? 근데 군대 제대한 형. 그러고 이름은 뭐야? 몰라? 저희 아들도 그러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무심한 아이와 이 아이가 이게 장애구나라고 인지하는 그 차이가 사실 부모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어떠셨을까 마음이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언제 아신 거예요? 아이가 한 5살 정도 그 정도 때부터 공부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엄마 나 그냥 맨날 먹고 놀고만 살고 싶어요. 네. 막 그래서 이제는 한글을 배워야 돼. 막 엄마 저 놀고만 싶어요. 막 이래서 그래 그러면 조금 더 놀아. 그래서 이제 한글 배우는 시기를 1년 늦추고 네. 뭐 2년 늦추고 했는데 이제 학교 갈 때가 됐잖아요. 근데 유치원 원장님께서 한길이가 어떻게 보면 똑똑하고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것 같은데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네. 이제 그래서 진단을 받으러 갔죠. 그랬더니 이제 언어 지체가 좀 있었고 그때 말을 좀 더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어 지체가 좀 있어서 이제 그때 진단을 받아서 아이가 이제 장애가 좀 있다는 걸 알았는데 네. 한길이가 언어 치료를 받으러 가는데 엄마 왜 나를 이런 데 데려가려고 그래? 근데 말을 잘 못할 때예요. 네. 근데 왜 날 이런 데 데려가냐고 애가 막 화를 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애가 이렇게 거부하면 치료받기가 힘들겠다.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시기를 좀 늦추고 있었죠. 마음이 좀 아프셨겠네, 그죠? 네. 전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데 아이고. 또 아이를 되게 어렵게 낳아가지고 다시는 아이가 없을 텐데 이제 그렇다고 하니까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좀 많이 어려웠어요. 아이고, 그 마음 어떠셨겠어요, 그죠? 그렇죠. 궁금한 것은 이제 지금 집사님이신데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셨는지 그때 혹시 교회 다니셨는지 네. 궁금해집니다. 그때는 교회를 못 다녔고요. 네. 그 계속 한길이한테 뭔가를 해주려고 네. 이제 저희 애가 하나인데 형제도 없고 하니까 남편하고 제가 한길이를 위해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뭔가 해줄 걸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작은 회사를 하나 남겨주려고 저는 그때 광고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걸 한길이한테 주려고 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동업을 했는데 그때 이제 회사에 일이 생겨서 회사에 이제 좀 어려운 일이 생겼고 또 한길이가 그때 중학생인데 네.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어져서 막 죽고 싶다고 막 이런 걸 친구들 이렇게 관계에서 네, 친구들 힘들었었군요. 관계가 이제 점점 멀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죽고 싶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회사도 다 내려놓고 네. 이제 소송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 동생이 와서 네. 언니, 하나님이 언니가 계속 돈을 벌어도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도 언니는 행복하지 않을 거래. 친동생. 네, 친동생이. 그래서 너무 이제 충격도 받았고 네. 그랬는데 제 눈에서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왠지 알 수 없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니를 사랑하신대. 그런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거 뭔가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 주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동생이 전도한 것이군요. 네. 교회를 다니시고 나서는 어떠셨어요? 예,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시면서의 뭔가 변화가 있으셨나요? 아니면은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 막 다 믿어지고 그다음에 그 찬양으로 그때는 이제 성경만 읽으려고 맨 처음에 이렇게 졸렸고 네. 힘들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그때 이제 새로 오신 분들한테 네. CD를 2개를 주셨어요. 찬양 CD인가요? 네. 그랬는데 그 CD만 들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네.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막 들어오는 것 같아서 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막 이렇게 그러시면 어머 나 진짜로 지명 받았나 봐 이렇게 하나님 자녀인가 봐요. 예, 그게 믿어지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 뭐 이런 말씀이 그냥 그대로 막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 네. 그냥 다른 어떤 걸 내려놓는 것보다도 아 내가 하나님과 뭐 단판을 짓는다 이런 건 좀 말도 안 되지만 네.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한길이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한길이의 엄마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네. 알고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됐어요. 큰 반환점이 있으셨던 거네요. 그렇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거란 말입니다. 이제.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으셨는지 네. 여러 가지 참 궁금해집니다. 이제 어떻게 그 다음부터 인생이 이렇게 잘 펼쳐가셨어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학원을 잘 못 보내고 계속 개인 레슨을 보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계속 개인 레슨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뭐 아주 다양한 개인 레슨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스케줄이 꽉 차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냥 하나님 그러면 한길이를 어떻게 하나님 뜻으로 길러야 네. 하는 겁니까? 라고 기도하면 그냥 너희는 가만히 있어. 계속 그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어려울 때도 있어요, 사실.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네. 하나님한테 맡긴다는 건 뭔지, 가만히 있는 거는 뭔지, 그럼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건가? 네. 근데 그 가만히 있는다는 게 뭘까? 그래서 그런 아이가 힘들어하는 그런 수업들을 하나씩 둘씩 이제 빼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한길이가 정말 원하는 것이 그때는 바둑이었는데 그거하고 영어는 자기가 좋아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빼고는 나머지를 이제 다 끊고 네. 그냥 학교 가서 놀든 자든 뭘 하든 그냥 아이한테 잔소리하지 않고 네. 내일 뭐 시험인데 자든지 뭐 하든지 그냥 가만히 주는 게 이런 건가? 그래도 막 마음은 불안한데 네. 막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수업을 끊으면서 조금씩 이렇게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편안해졌는데 이제 학교 진학이나 이런 거가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네.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건지 네. 그런 거를
이제 주변에 저희가 그때 어머니 기도단에서 제가 같이 기도 생활을 했거든요. 교회 안에서. 네. 예. 그랬을 때 권사님들이나 이제 애를 먼저 기르신 분들이 네.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많이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되게 힘이 됐던 건 집사님 하나님이 한길이를 많이 사랑하신데 기도가 많이 필요한 아이인가 봐. 네. 그러면서 그분들도 같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되게 큰 힘이 됐고 그러면 한길이를 좀 많이 안아줘봐. 네. 근데 막 그때쯤 막 엄마 막 방에 들어오지 마 그러고 문 닫고 사춘기 막 때니까 또. 네, 막 그럴 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안아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권사님이. 그래서 권사님 저 거절감 많이 당해가지고 어려워요. 그랬더니 그때를 놓치면 안 돼. 그때를 놓치면 네. 나중에도 안 되는데 그때 딱 계속 하면 지금 나이가 30 넘어서도 계속 스킨십하는 사이가 될 수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들 말 믿고 애를 좀 더 안아주고 네. 뭐 이렇게 하면서 네. 지금은 이제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아침에 안아주고 자기 전에는 또 이렇게 어깨도 주물러주고 그러면서 이제 사이가 이렇게 좀 좋아졌어요. 스킨십을 통해서 또 멀어졌던 사이가 가까워지기도 하고.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하신 이야기는 대학교 보내놓고의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네. 대학교 보낼 때도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그러면? 대학교를 사실은 대학교를 간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 이제 보통 뭐 인서울에 가려고 그러면 몇 등급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거가 맨 처음에 고등학교도 정말 간신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대학교를 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없었고 또 이 아이가 또 어디에 가야 잘 적응을 할지에 대한 것도 몰랐고 본인은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역사학과를 가고 싶은데 이제 그거는 이제 또 쉽지 않은 예, 쉽지 않은 문제고 또 그러다 보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담임 선생님이 입시 전문 또 이렇게 네. 하시는 선생님께서 담임 선생님으로 오셨고 한길이가 글쓰기를 좋아하는데 또 국어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면담을 하고 갔는데 네. 이제 저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계속 이렇게 선생님 만나러 가는데 계속 울고만 있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제 되게 젊으신 선생님인데 네.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곤란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떤 대학이든지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만 우시고 그리고 여기서 얼마나 먼 데를 보내고 가까운 데를 보내는 게 문제지 대학은 꼭 제가 보내드릴게요. 울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울지 마세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깜깜했었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친구들 이제 여전도 모임이 있는데 네. 내가 한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고3인 엄마들을 막 네. 모아가지고 네. 이제 한길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해서 같이 기도회를 해가지고 네. 그 친구들이 굉장히 힘을 많이 줬어요. 결국엔 선생님이 찾아내신 건가요, 학교를? 그랬는데 저희가 수시를 6개를 써야 되는데 네. 그래서 선생님 보내주신다 그래서 이제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어머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들이 원서를 받고 그 다음에 저 면접에서 떨어뜨린대요. 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못 가는 건가요? 그랬더니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원서를 쓸 때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떤 학교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네. 선생님 전화가 하셔가지고 어떤 대학에서 왔는데 오늘 지금 원서를 쓰시면 면접 점수를 잘 주시겠다고 네. 면접을 걱정하지 말라는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고 그래서 6개 중에서 한 2개는 저희가 원서비도 안 내고 네. 그 학교에서 오셔서 원서를 다 가져가시고 네. 또 그
여러 가지로 그럴 때마다 이렇게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회복지학과 4년제 대학에 네. 한길이가 3개나 붙었어요. 어머, 심지어. 그 중에 한 학교가 지금 간 학교예요?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니고. 네, 그거는 이제 장애 전형은 아니었고요. 네. 그냥 한길이 성적이나 이제 등급으로 간 것이 그렇게 사회복지학과에 들어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전형으로는 나사렛 대학교 재활자립학과에 이제 저희가 한 군데를 네. 넣어놨는데 한길이가 그냥 고등학교를 특수반 없이 그냥 일반 아이들이랑 다니다 보니까 저희가 특수반 경험이 없어요. 네. 그런데 저희가 고3 이제 7월 달에 장애 등급을 받으면서 네. 어떻게 하는 게 정말 한길이를 위한 교육일까 저희 부부가 같이 아이와 함께 고민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학은 다 붙었지만 정말 한길이를 위한 거는 이제 이런 발달 장애를 위한 아이들이 모여있는. 아이들이 모여 있는 교육이 아닐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장애인들 다니는 데를 내려놓고 네. 이제 재활자립학과에 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존심까지 세워주시고, 예, 그러면서 택하게. 골라갔어. 그러니까요. 야, 참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크다라는 걸 또 새삼 느끼게 되는데, 한길이도 그러면 극단 라이프에 소속된 뮤지컬 단원인 건가요? 네. 집사님? 좋아하나요? 어때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면 안 되는데, 예, 왜 안 좋아하나? 엄마가 있어서 그런가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기도 하고 이제 맨 처음에 모티브가 됐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네. 이제 맨 처음에 작품을 쓸 때 이제 한길이가 저희한테 했던 말들 이런 걸 인터뷰를 해서 작품을 쓰게 됐는데 네. 자기가 엄마한테 했던 말 그냥 그게 대사가 나오고 이러니까 한길이가 그 역할 안 하겠다고 그래서 제일 대사 없고 제일 이렇게 안 나오는 역할을 한길이가 네. 하게 됐고요. 예, 그 이제 그런 대사를 했었던 거는 이제 친구가 하게 됐어요. 네. 공연이 어느 정도였길래 2016년에는 대한민국 국회대상을 수상했고 또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강원도청의 공식 초청으로 공연도 하셨고 일본에서도 공연 굉장합니다. 초청을 네, 뭐 사를 받으셨다고 보니까. 해서 어떤 공연이길래 그랬을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연 모습을 조금 담아서 함께 보면 어떨까 싶은데 좀 보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보시겠습니다. 저게 언제 공연인 건가요? 네, 작년 12월 27일이고요. 문체부에서 뮤지컬 아카데미를 지원받아서 지금 발표회를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느 정도 연습하면 저렇게 무대에 저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연습기, 이건 3주 아니죠? 네, 이건 3주 아니고요. 네. 지금 저 작품은 거의 한 1년 정도 준비한 작품이에요. 1년. 저게 한길이가 있나요? 한길이가요? 네. 네, 한길이 있죠. 저기 회사원으로 넥타이 하고 있는 애가 한길이에요. 저쪽 저 뒤에. 체크무늬? 네. 체크무늬. 예. 네. 네 번째인가 세 번째. 예. 뒷줄. 지금 아이들이 한 10명이 넘어 보여요? 네. 몇 명인가요, 단원이? 지금 11명입니다. 11명. 야. 얼마나 연습했을까 싶은데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한 아이고, 거예요? 이건 또 뭐예요? 이것은 저희 탭댄스 아카데미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저희 탭댄스를 가르쳐서 네. 예, 그 아카데미 발표회 때 같이 오. 공연했던 작품입니다. 그럼 아까의 그 아이들이 예, 옷을 갈아입은 네, 맞습니다. 아이들인데. 우와. 또 다른 아이들로 보이네요. 또 옷을 배우는 갈아입으니까. 예. 와, 탭댄스가 그냥 배우는 것도 힘든 걸로 아는데 어느 정도 배운 거예요? 지금 저 때가 한 3개월 정도 배웠고요. 이게 배우는 모습인가 네, 봐요. 예, 이렇게 배워서 아까 그 작품을 하게 됐어요. 근데 가르쳐 보니까 네. 탭댄스가 저희 아이들하고 잘 맞아요. 그래요? 예. 자극을 시켜주고 박자감이 있고 그래서 잘 맞는 건가요? 저희가 이렇게 부드러운 동작 이런 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박자를 맞춰가지고 하는 거는 잘 되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렇군요. 비장애 분들보다도 더 빠른 아이들도 있고 오. 저희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첫 시간부터 잘했어요. 발레도 하나 봐요? 이거는 이제 여학생들이 네. 그 저희
보통 보면은 이렇게 아이들이 동작이 네. 좀 이렇게 뻣뻣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세가 안 좋아서 네. 발레를 가르쳐서 예, 자연스럽게. 자세 교정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랩을 가르치는 랩 아카데미예요. 예, 아이들이 원래 말을 한 5살 때부터 시작해서 네. 아이들이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작사해서 예. 랩으로 만들어서 발표하는. 아카데미가 그럼 도대체 저희가 지금 아는 것만의 랩 아카데미, 발레 아카데미, 탭댄스 아카데미, 뮤지컬 아카데미도 따로 있는 건가요? 네네. 그러면? 또 힙합. 힙합. 네, 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방송 아카데미가 또 있어요. 오. 네. 이야, 이걸 운영하시면 어마어마하시겠네요. 그러니까 난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은 네. 하는 건 좋은데 애들도 막 좋아하고 네. 운영하시려면은 진짜. 이게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지원도 필요할 텐데 네. 어떻게 네. 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참. 아무튼 운영이 네. 힘들어요. 예. 그리고 하는 것마다 아이들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에는 집중했고 사실 돈 들어가는 것보다는 네. 아이들이 어떤 걸 잘할 수 있을까를 찾는 데 조금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예. 네. 전적으로 지금 부모님들이 회비를 내시고 또 그 사단법인을 준비하시는 이사님들 그 어머님들이시거든요. 네. 저희 이제 4명의 부모님들이 이제 후원을 하셔서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니 무슨 기관에 뭐 이렇게 스폰서나 지원 같은 거 없으시고 아직까지 정기적인 후원은 좀 없고요. 뭐 평창이나 이제 뭐 문체부 지원이나 뭐 이런 것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 이제 공모 사업해서 네. 이제 당선이 되면 하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러면 해마다 공모전이나 이런 것들은 네. 서류를 내고 심사를 받아야 되는 예, 건가요? 맞습니다. 아, 그러면 그거를 계속 꾸준히 또 하셔야 되는 거네요? 네, 네. 아니 시작은 발표회였는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아이들의 꿈과 비전과 해야 될 일들이 확장이 되고 있잖아요. 네. 아, 부모님들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감히 상상이 안 되거든요. 예. 저희 그 이사님들 중에는 이제 어릴 때부터 특수반을 보냈고 실습도 보냈고 또 이제 일반 직장도 보내봤다가 네. 다시 대학교를 데리고 오신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직장에는 다니는데 되게 이렇게 재미없이 우울하게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네. 시키는 일은 하지만 애들이 너무 재미없게 행복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게 사는 것도 보셨고 또 전체 장애인 중에서 발달 장애인이 직업을 유지하는 시간이 가장 짧아요. 그래서 자폐성 장애인은 평생 중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2년이 채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사회적으로 이 사회적 스킬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그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적 장애라고 하더라도 채 5년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일자리 자체도 굉장히 한정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또 가리는 것도 많고, 네. 또 어떤 아이들은 모래 같은 걸 또 못 만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커피숍 같은 데에서 일 못 네. 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특성을 다 헤아려서 이런 직업을 연결해 주거나 그렇지 못하거든요. 네. 보면 뭐 카트를 정리한다던가 아니면 분리수거를 한다던가 청소를 한다던가 이제 뭐 정보검색사 뭐 이런 직업들이 지금 나오고는 있지만 네. 이제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하고는 좀 거리가 많이 멀어요. 이제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애들이 행복하게 공동체 생활까지 가는 이제 걸 꿈꾸면서 우리가 네. 어떤 것을 해야 될까,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돈보다도 네. 아이들이 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좀 돈을 많이 쓰게 됐습니다. 또 그만큼 또 채워주실 거라 믿고요. 그 시작은 아픈 손가락이었던 아이를 통해서 학교를 보내면서 발표회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의 공동체를 꿈꾸면서 이렇게 온 거잖아요. 한길이가 앞으로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는지 궁금해졌어요. 어떤 꿈을 갖고 계신가요? 예. 한길이가 글 쓰는 걸 좋아해요. 아 그래요. 예. 아까 역사도 좋아한다고. 예.
그러니까 역사나 이렇게 시 쓰는 거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막 즉석에서 시를 막 적어주고 막 이렇게 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맨 처음부터도 장애인 문화 콘텐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네. 저희 아이들이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을 저희도 꿈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뮤지컬 감독님들 현역에 계시고 대학 교수이신 분들이 오셔서 가르치시지만 네. 아이들이 연출을 하고 아이들이 음악 감독을 하고 네. 안무 감독을 하고 대본을 쓰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어요. 네. 근데 한길이가 이제 글을 쓸 수 있어서 한길이가 지금 대본하고 연출을 맡고 있고요. 큰 역할을 하네요. 엄마는 단장님이시고 아이는 대본과 감독 연출을 하고. 아니 지금 저 취업한 애들이 4명이라서 역할을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여러 작품이 또 어떤 작품이 나올지 기대가 되시겠어요. 올해 첫 작품을 좀 올렸고요. 네. 그래서 21세기 현대로 본 신데렐라라는 작품을 공연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신데렐라를 현대에 오니까 네. 왕자님이 호텔 사장님이 되고요. 신데렐라가 청소하다가 돈 들고 나가서 막 PC방 가서 게임 우리가 알던 신데렐라가 아니네. 네, 막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막 코인 노래방 가고 뭐 예. 이런 신데렐라가 나오게 됐어요. 야, 결과는 뮤지컬을 봐야 아는 건가요, 저희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문 작가분 연출 선생님 도움을 지금 계속 받으면서 네. 이제 작가 수업 뭐 야. 이제 연출가 수업 받고 있고요. 기대가 이야. 됩니다. 네. 저도 참 기대가 되네요. 네, 앞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들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기대가 되고 네. 집사님은 참 어려운 일을 이렇게 또 하나의 고비를 넘어가셨는데 앞으로 참 하고 싶은 일이 많으시겠지만 기도 제목 같은 거 있으시면 어떤 게 있으세요? 저희가 지금 하는 일들이 다 이렇게 수익을 바라보고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네. 공연은 전체가 다 자선 공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을 다 쓰는 일이다 보니까 좀 돈을 버는 일, 아이들이 또 진짜로 직업으로 가질 수 있는 일을 지금 생각하고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그 예술하는 강사들, 그래서 그 이분들을 강사로 성장시키는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장애인식 개선 강사, 그다음에 장애인 시설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인권 강사로 지금 훈련받고 네. 이분들이 그런 강사로서 잘 성장하면서 자신들이 하고 싶어하는 뮤지컬이나 이런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에요. 야. 또 그런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또 도움의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붙여주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함께 하신 시간이. 네. 이런 일도 잘 없었던 일이고 또 한길이 덕분에 이렇게 단장도 되고 방송도 처음 나오신 거예요? 방송도 이렇게 아이고. 나와가지고 네. 막 메이크업도 받고 네. 그래서 지금 뭐 바라는 거는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 뜻 안에서 네. 이루어지고 또 물론 이런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저희가 인도하신 대로 갈 수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나눠주시고 삶의 이야기 나눠주셔서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하서는 참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우리 그 아이의 아픔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네.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이 함께 교차하지 않을까? 네. 우리 모두의 기도와 또 응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모가 돼서야 부모의 마음을 알잖아요. 부모가 되어보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셨구나. 또 하나의 엄마 아빠가 되어보니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시겠구나 네. 수용하면서 부모도 함께 성장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아이들과 또 이 아이들 함께 다음 세대를 이뤄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